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최적화 36강 전해주며 유산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요 공과 공이 같은 말인데 중의가 있죠. 요 공은 비일공자 인문학적인 측면, 요 공은 기술이라는 측면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강국의 스토리텔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처음에 공부는 왜 무엇을 했냐서부터 마지막 60강이 풍요와 행복과 건강을 완샷에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요 중에서 운명 공동체의 전해주기 유산 36강이 오늘 할 차례입니다. 자, 풍요와 행복과 건강이 한 개만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풍요로서 돈은 굉장히 많은데 건강을 잃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죠. 행복한데 돈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설득과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맹자 때서부터 이따 나오겠지만 한 사람을 뭔가 설득하려고 그러면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지금 아무리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이 AI가 횡행하는 사회가 되더라도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지만 이 많은 부분을 굉장히 쉽게 접근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계하는 부분을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one page에 대한 얘기에 개념에 대한 얘기를 OW, 3H, when, where, who, why, what, how. 철학과 과학과 영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인문학과 기술, 공과 공이 같이 만나는 부분 쪽으로 그다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본질이 뭔지 한계가 어떤지 어디에 해봤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 센텐스를 해서 공철학은 완 센텐스가 요약 요겁니다. 대원이 일으켜서 대원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해서 질문에서 영감받아 보답행하자. 완 워드는 보답행하는 겁니다. 보답행. 보답행이라는 건 뭐죠? 공기, 물, 인연 등 주의, 도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행동. 뭘 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뭘 주지에 대한 부분에 오늘 지금 얘기 드린 부분이 전해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돈 계좌 맵을 우리가 아마존 밀림에서 길을 잃었을 때 헤매지 말고 방향을,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은 만사형통하게 이룰 수 있다. 이게 한 페이지로 딱그 지도처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존재와 철학에 대한 얘기를 기술과학부에서 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나와서 화학 부분이 시작이 됐을 적에 이 부분이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특징이 삼법인에서 사성제의 8정도로 이어져서 우리들은 이거를 기술 관점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정도와 생존 기술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지혜 기술, 창조 기술, 나눔 기술이더라. 여기 지금 파란 글씨로 된 것이 8정도의 8가지 부분이죠. 그래서 불교는 제가 항상 고차원 철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옛날부터 많은 해왔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 부분에 현대 와서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간과 우주의 역사가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 과학 500년 전에 2500년의 철학이 이제는 이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는 250년마다 한 번씩 오던 세계 질서가 지금 바뀌고 금융 질서가 8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이 바뀌고 지금 50년에 한 번씩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이 2030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완전히 대전환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하고 있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더라.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제국이 그럴 때 이렇게 따라 붙으니까 이걸 부신 거죠.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대한 부분이 이만큼 GDP가 되니까 붙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이 1940년대에 13.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1990년대 52.5%가 완전히 헐리우드의 영화사를 사고 소니가 뭐 차를 날개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완전히 죽인 게 지금 30년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지금 되고 있죠. 러시아도 작사를 했습니다. 이제 진국이 아무리 나름대로 관세 전쟁을 해도요. 지금 이 부분이 70%까지가 쫓아온 이 부분을 밟아 죽이려고 지금 그 미국이 이런 그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적에 우리가 후대에 전할 유산이 뭐냐? 인생의 사용 설명서에 대한 부분이 영혼육 삼중구조가 이 부분을 삼중구조를 삼위일체화 해보자. 살면서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기본과 원칙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부처께서 유언을 남긴 게 요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붓다가 유언을 할 적에 부처님,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나를 믿지 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게 자등명, 좌기입니다.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이 부분이 법등명, 법기의죠. 그래서 이 자등명 부분에 영혼육 사용설명서에 대한 얘기를 해서 삼중구조를 삼위일체화 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자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살면서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얘기, 플러스 세상 인연에 대한 얘기, 주위 도움을 잘 받을 노력을 해야 돼요.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위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 자기는 씨를 하나 뿌렸지만은 그 씨가 땅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 잡는 법 대신에 바다를 보고 동경하게 만들 수 있는 큰 꿈을 갖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유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유인의 태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파니파타에서 나오는데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요즘 SNS고 뭐 유튜브고 보면 왜 이렇게 구독자들이 안 늘어나냐? 그걸 끌어모으려고 엄청나게 사실은 하고 이렇게 하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에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나름대로의 목적의식과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이런 자유인으로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세상을 사는 것이 굉장히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영혼육 사용 설명서를 요 다섯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 다섯 가지는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코페르니쿠스적 관점 입장에서의 지동설로 옮기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관점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내가 누구냐 대신에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불생불면 내가 죽는 거냐? 죽지 않는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존재가 충만하고 영과 혼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영혼력이 삼위일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랬을 적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혼과 육 요렇게만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영과 이렇게 만나서 삼위일체가 됐었을 적에 영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는다. 처음부터 공철학 우리 얘기를 할 적에 에디슨의 영감은 1%, 노력은 99%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을 영적으로 붙일 건지 아니면 육적으로 붙일 것인지는 그것이 마음 공부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느낌을 바로 육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오줌 마렵다, 네이처 콜스미 그럼 바로 오줌으로 가야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철학은 인간 제품, 공철학 삼위일체 이 부분을 만들어 보는 부분으로 우리들이 공부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팔정도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홀소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등명이요. 자기 혁신하는 거예요. 자기 혁신하는 거예요. 부처가 뭐 이렇게 해서 스승들은 보면요. 다 솔선수범해요.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더라.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번에 이 팔정도의 생존기술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 개의 기술로 우리가 결국
인문학과 기술이니까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모르는 거를 머리로 배워서 손발로 익혀서 현장에 적용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남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데까지가 가야지 이게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는 지혜와 도덕과 수행이라는 부분, 지혜와 요게 창조 기술, 요게 도덕입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에 여기가 수행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현대적 의미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플랜, 두, 체크, 액트, PDCA 데밍 사이클하고 이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정상에 올라가면 어느 길로 올라오든지 간에 다 똑같다. 근데 이제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으로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는 손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와 이 부분 심장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두표 대표께서 저한테 지지난번에 그게 SDG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SDG가 뭐냐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유엔에서 2030년까지 지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목표를 이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듣고 나서, 맞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유엔이 오랫동안 해와고 있던 이게 공철학 얘기입니다. 이거 정상에 올라오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SDG를 또 우리 이두표 대표께서 ISO 9001과 같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서로들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하우의 얘기하고 왓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매핑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ISO는 전부 다 이게 PDCA를 등뼈로 해가지고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모든 ISO는 이 PDCA를 기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ISO 9001이 제일 향도죠. 제일 먼저 이런 부분이 1987년에 이 부분이 일어났었죠. 이 부분을 SDG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공철학하고 해결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ISO 9001을 기술 경영, SDG 이 부분을 사회 경영, 공철학 이거는 존재 경영이다라고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PDCA를 좀 더 설명을 하면 플랜 맨 처음에 가면 이건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플랜두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체크는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SO 9087년에 만드는 모든 ISO의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인문학 공과 기술 공에 대한 부분을 공철학은 나름대로 시작이 끝이고 씨앗이 열매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한 why what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명작한 얘기다. 탁월함의 최고는 간결함이다. 높고 깊게 공부하면 간략히 설득합니다. 제가 이래서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은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세상을요. 아까 세상과 인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세상이 이렇게 천지인으로 이루어졌었을 적에 여기에 아무리 씨앗을 지 혼자 잘한다고 그러더라도 이 안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부 좌절과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아는 게 천지의 물리, 오명오행을 알고 주위의 인연 도움을 알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을 한다. 이게 이제 블랙박스였죠. 아까 이게 블랙박스에 몰랐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오버뷰 통찰 지도가 되고요. 통찰 인사이트 이게 내비가 됩니다. 이게 말은 같은 찰로 나오는데 한문이 이렇게 다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개인에 알맞는 최적화하는 부분이 좋다. 그래서 기술독립군의 공철학의 부제가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및 최적화 이게 부제입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한테 맞는 쪽집게 영감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약하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세상과 인연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세상 주변인들 도움 덕분에 포중해서 대원을 품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혼육 관점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모두를 사랑하게 대해서 가면 이게 방향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방법은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거지만 그걸 구분해서 잘 하게 돼서 전부 하우, 방법, 방향 전부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을 해놨죠. 이렇게 프린시플 원칙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죠. 또 철저히 몸 관리하여 기도와 정진을 해서 하울롱 하면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드릴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웨비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